시민 여러분, 정의당 10년, 여러분에게는 어떤 추억과 기억이 있으신가요? 정의당원이란 이름으로 가슴 벅찼던 순간들, 때론 안타깝고 속상한 시간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 여러 당원분들을 모시고 그 순간들 하나하나를 떠올려보고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정의당사 1년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정의당 서울시당 광진구 위원장이고요. 중앙당 당직자입니다. 이나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패널분들이 멀리서 와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경남도당 노동위원장 맡고 있는 송승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당 전북도당에서 왔고요. 전주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박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당 목포시 지역위원회 위원장이고 목포시의원 맡고 있습니다. 백동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왔습니다. 동구지역위원장 양희입니다. 네, 저는 중앙당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3년 정도 일을 한 당직자입니다. 김치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포구의원의 부위원장이고 중앙당 당직자인 김가영입니다. 네, 경남 창원에서, 전주에서, 목포에서, 대구에서, 인천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다 같이 당원분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 위원장님과 김희서 비대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비대위원장 이은주입니다. 정의당사 1년. 네, 오늘 이곳에 오면서 저도 마음속에 한 장면을 담아왔습니다. 바로 10년 전 투명 인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당을 가져가자던 우리 노회찬 대표님의 연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면적인 혁신으로 열어갈 재창당 정의당에서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당원 여러분일 겁니다. 정의당 10년, 아니 진보정치 20년의 역사를 이끌어왔던 것, 결국 당과 삶을 일치시키면서 지금까지 함께 해온 당원들이었습니다. 비록 당장의 주목은 받지 못하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정의당이 다시 시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또 자랑스럽게 호명될 그날, 그날 또한 여기 모이신 또 같이 시청하고 계신 우리 당원들과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당 10주년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네요. 비대위 임기도 이제 정말로 막바지입니다. 5개월 동안 쉼 없이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비대위가 혁신 완수를 위해서 달리는 활주로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의 재창당과 혁신을 위해서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에 또 우리 정의당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애써주시는 우리 비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정의당 10년을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10년 돌아보는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박수 한번 할까요? 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10년을 쭉 돌아봤는데요. 그리운 얼굴도 좀 보이고 또 즐거웠던 순간들 그리고 치열하게 정의당이 싸웠던 그 순간들도 좀 봤습니다. 우리 패널분들은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오늘 오신 분들의 입당일을 쭉 한번 먼저 봤는데요. 가장 입당하신 지 오래되신 분이 백동규 당원님이시더라고요. 네. 네, 백동규 당원님 한 10년 정도 쭉 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또 제일 오래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노동당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정의당 10년까지 이렇게 진보 정치 했던 역사를 보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고 또 하루도 우리 국민들을 걱정하지 않았던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착잡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또 무겁고 또 새로운 또 계기가 저는 그런 사진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네. 한순간도 쉬웠던 순간들이 없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비교적 가장 최근에 입당하셨던 당원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가영 당원님. 네,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2018년도 6월 12일 날 입당을 했었는데 보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내가 못 봤던 장면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그 언저리에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특히 아까 그 노유진 정치 카페 하시는 모습 봤는데 그때 좀 기억이 많이 나서 되게 좀 뭉클하기도 하고 내가 어쨌든 여기에 인연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정의당의 당원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었지만 다 우리는 또 정의당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했고 또 가슴 벅찬 어떤 순간들을 간직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의당사 1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각자가 10년을 돌아보고 좀 정의당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순간을 사진으로 꼽아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가장 먼저 어떤 사진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진보정의당 창당대회 때 사진입니다. 이건 정의당의 첫 시작인 만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2012년 10월 21일은 이제 정의당이 처음으로 창당했던 날인데요. 6411 버스 연설이 이제 나왔던 날이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오신 패널분들 중에서 이 자리에 계셨던 분 계신가요? 제가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습니다. 역시 가장 오래된 당원님이신 만큼 전날 어떻게 기억하세요? 글쎄요, 그때 창당대 그 전에 통합진보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고 창당대회를 했었는데 어느 때보다도 저희들이 마음이 무거웠고 또 어느 때보다 또 결기가 세웠던 창당대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비록 많은 당원들이 아니었지만 거기에 모이신 당원들이 하나하나 새로운 진보 정치에 좀 역사를 좀 만들어 보겠다. 새로운 국민들한테 새로운 진보 정치의 희망을 좀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결의에 찬 창당대회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노회찬 대표님의 멋진 명연설이 굉장히 기억에 남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의 마음을 울렸던 연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정의당이 진보 정치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의미를 좀 보여줬던 연설이기도 했고 그 첫 시작이어서 한번 사진을 먼저 시작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그러면 보겠습니다. 네. 이 두 번째 사진도 제가 픽했습니다. 역시. 노유진의 정치 카페 다들 기억하시죠? 2014년 5월에 첫 방송돼서 100회까지 진행했던 방송입니다.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당원이 이제 시사 그리고 정의당의 이야기들을 좀 쉽고 재미있게 시민들에게 당원들에게 이야기해줬던 팟캐스트였는데요. 제가 중앙당에서 설문조사한 적이 있는데 정의당 당원이 된 계기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노유진의 정치 카페를 듣고 입당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당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혹시 정치 카페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저 기억 많이 나고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렇게 듣기는 들었었는데 저 자리는 못 갔었는데 저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라이브로 듣고 계셨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많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노회찬 의원님이 아마 제가 알기로 보수 정당이 아마 당명을 뭐 개정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정의당의 당명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각자 어떤 당명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노회찬 의원님이 나는 그냥 시민이 들었을 때 쉽고 바로 귀에 들리는 당명이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퐁당퐁당은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기억이 많이 남았었고 네, 저희도 노유진의 정치 카페를 통해서 굉장히 그 지역에서 모임도 많이 가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총선 때는 저희가 약간 특집편으로 해서 익산에서 이 노유진의 정치 카페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정의당 후보님들이 이렇게 유세를 할 때 별로 호응이 없는데 이때는 사람이 진짜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분들이 다 찍어줬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조금 많이 아쉬웠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무겁지 않게 이렇게 대중들한테 다가간 되게 예, 좀 그런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뭐 연예인 유명 연예인 이렇게 팬들 형성하듯이 되게 좋았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우리 정의당이 시민들에게 가장 가깝게 좀 여겨졌던 그 네,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앞으로도 좀 정치, 시사 또 정의당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방송이나 아니면 컨텐츠들을 또 당이 많이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촛불 사진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들이 촛불을 들고 있네요. 누가 준비하셨죠? 아 이거 제가 준비한 건데요. 네. 이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사진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잘 찍었습니다. 분위기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그 대구에서는 우리가 이제 촛불 집회를 정의당에서 처음 시작했었거든요. 이렇게 시작했었는데 이제 시내에서는 이렇게 이제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형성이 돼서 하는데 이제 마을 같은 데서는 저희가 좀 이렇게 좀 떨어진 곳이어서 그때 이제 마음이 있어도 사실 그렇게까지 뭐 다들 아이들도 있고 집에서 이러면은 멀리 이제 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럼 마을에서도 우리 지역에서도 그냥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예측하기로는 야 그럼 정의당이 주축이 되면은 정의당에서 3명 또 어느 단체에서 뭐 4명 야 그럼 우리 한 30명은 안 나오겠나 뭐 그러면 그럼 30명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때 처음 제가 페이스북의 위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좀 잘난 척하면서 뭐 이렇게 한다 이러면 이제 장소하고 이렇게 좀 내놓았더니만 멀리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는 그날 찾아와 주셨는데 그러니까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진한 기억은 이제 마을 분들이 처음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가 너무 좋았다고 지금 놀랬다고 본인들도 막 지금 얘기는 끝이 안 보였다 그러거든요. 이제 끝이 맞아요. 보였는데 다들 끝이 안 보였다 그러고 제가 이렇게 멋지게 나온 사진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동구 지역위원회에서 그래도 이제 마음에 남아있는 어떤 이제 그런 사진에서 갖고 왔습니다. 대구 동구 지역위원회라고 합니다. 네. 이때 각 지역에서도 다 촛불을 들고 정의당 깃발로 광장으로 나가고 했었는데 우리 손송주 당원님 창원에서도 촛불 드셨나요? 예, 창원도 물론 창원 지역은 저희 공단 지역이기 때문에 뭐 노동자들이 모였다면 몇천 명씩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중대회가 진행될 때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전체가 다 이 단체를 구성해서 직접 이제 홍보하고 조직하고 해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는 뭐 500명, 1000명 시작했던 것이 창원시청 광장이 꽤 넓거든요. 서울 광장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꽉 메우다시피 몇만 명씩 이렇게 모인 이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정의당 당원들은 또 지역의 활동가이기 때문에 당원들끼리만 가는 게 아니라 지역의 뭐 단체들, 또 예술가들, 지역의 어린이들, 주민들 다 모아서 이렇게 촛불을 만들었고 또 그랬던 촛불의 힘으로 또 탄핵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유명한 사진이죠. 심상정 1분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많은 당원분들께서 좀 꼽아주셔서 우리 중앙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때 2017년 대선 기간이고 다들 기억하실 텐데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진보 정당이 가장 최다 득표를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심상정의 1분 다 기억하시나요? 네네. 네. 우리 김가영 당원님은 이때 당원이 아니셨죠? 네, 당원은 아니었고 사실 이때 그 라이브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고 나중에 이제 찾아보다가 사실 그때는 이제 라이브를 안 봐서 그 정도의 사실 감동 사실 못 받았어요. 그냥 저는 약간 당연한 말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 못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출마하고 나서 친구들이 이렇게 응원할 때 꼭 심상정의 사자후 1분처럼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응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저한테 의미가 다르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동성애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질문을 누가 하고 했었는데 동성애는 찬성하고 반대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발언은 1분 찬스 딱 한 번 쓸 수 있을 때 했었고 그 다음날 입당 러시, 후원 러시가 막 일어났었어요. 지역에선 좀 어떤 반응이었나요? 저는 그때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이 저 얘기를 듣고 울었다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여기가 막 받쳐 올라오는 것처럼. 그리고 당원들 막 입당하는 걸 보고 아 이게 바로 그 중앙 정치 역할이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그 지역위원장 뭐 10년을 크게 열심히 해도 다들 이러고 응원한다 이러고 친하게 지내지 뭐 들어오고 이러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말 한마디에 갑자기 막 딱 들어오고 이런 거 보고 아 이게 바로 중앙 정치의 힘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한 그런 좋은 예죠. 네. 저는 이 발언이 정말 그 정의당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그런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그 유세에 오셨을 때 전북대 앞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대학생분이 심상정 후보님한테 폭 안긴 좀 유명한 사진이 있어서 그 사진이 이제 거기서 찍혔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이렇게 위로를 받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대구에서도 그때 한번 내려오셨을 때 막 사인 받고 사진 찍으려고 막 광장으로 막 모여들고 그랬어요. 최근에는 뭐 오라고 오라 해도 아무도 잘 안 하고 그런데 그랬습니다. 그때가. 아 인기가 좋았을 때 정의당 얘기를 하니까 조금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치범 당원님. 심상정 의원의 이제 정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 중 하나였던 것 같고 좀만 더 했었으면 저희 아내가 뽑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을 정도로 거의 다 뽑았었는데 네, 거의 다 넘어왔던 그런 순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분 발언 했으면 됐을까요? 한 30초만 더 했었어도 다음 사진 그러면 또 넘어갈까요? 5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약간 바뀔 것 같은데요. 벽에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 있는 사진이고 이건 저희 진행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2018년 7월 23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앞에 사진이고요. 고 노회찬 대표님 추모식이 있던 그곳입니다. 혹시 이때 좀 기억하시나요? 노회찬 의원 이때 당시 선거구가 창원성 상구였거든요. 이때 당시 이제 정의당 경남도당에서는 이제 서울에 오시는 분들은 오시고 일부 이제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서병원 앞에 천막을 치고 그 장례를 추모하는 이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그때 이 현장 당원들을 돌아가면서
당직자들하고 현장 당원들이 밤샘 농성 형태로 이렇게 이제 손님들을 맡고 했는데 뭐 새벽이든 뭐 일과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새벽 뭐 한 3시, 4시, 5시 이때 되면은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택시를 대놓고 와서 추모하고 가고, 그다음에 뭐 건설 노동자들 출근하는 길에 와서 새벽에 와서 추모하고 가고 이런 기억들이 납니다. 네. 이때가 아마 2018년 지방선거 끝나고 직후였을 겁니다. 아마 저도 그때 출마를 했었고 당선의 영광을 좀 안았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정의당이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성과를 냈었던 37명의 지방 의원들을 배출했었던 성과적인 선거였는데, 이 성과를 받아안고 정의당이 새로운 날개를 좀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날도 기억에 보면 의회가 첫 개원을 하고 의회 상임위에서 회의를 하는 중에 갑자기 속보를 보고 깜짝 놀라서 뛰쳐나와서 당 사무실에 가서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나눴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방선거에서 만났던 우리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도 조문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아,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이 노회찬 의원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처음 느꼈었고, 굉장히 또 지역 주민들께서도 당원 가입으로 굉장히 많이 좀 해주셨고, 그런 기억이 좀 생생합니다. 저도 그날 이후로 들어오신, 그러니까 그냥 제 주변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날 이후로 좀 이렇게 빛을 지닌 느낌이다고 그렇게 해서 당원으로 들어오신 분이 많았고요. 정말 이렇게 큰 나무는 그늘도 넓다는 거를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좀 느끼는 게, 왜냐면 지금도 우리 선거 나가면은 와서 이제 지지한다가 나를 지지한다가 아니고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을 우리가 존경한다, 그래서 이제 표를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 귀한 거를 물려주고 가셨구나, 그걸 잘 키워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지워지는 게 아니구나, 잊혀지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개인적인 인연과 추억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노회찬 의원님을 좀 따라다니게 하는 매력이 어떤 맞아요. 힘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그 노원 지역구에 제가 살았었는데 그 선거 운동이신지 뭐 유세신지 이렇게 식당 같은 데를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원래 제가 이렇게 먹는 식당에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당원이 아닌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샤브샤브 집에서 먹고 있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워낙 인기 좋으시니까 저기 그 노회찬 의원이다, 우리 이렇게 먹고 있다가 인사하시고 다른 데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마침 이제 식사를 마쳐서 이제 2차로 좀 옮기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통닭집으로 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친구들도 또 저쪽으로 따라가자 그래서 2차를 네. 그 통닭집으로 이어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2013년 겨울인가 됐을 겁니다. 저희 목포 지역에 노회찬 전 대표님께서 초청 강연을 오시고 또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 있었는데, 저희 당원 가게에 갔어요. 당원가에 가가지고 굉장히 당원들과 즐거운 자리를 하고, 그 당원 가게 벽에다가 노회찬 의원님 친필 사인을 해 놓으셨거든요. 내가 저희 당원집인데 황소고집이라는 맛집인데 그 이후로 굉장히 맛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를 볼 때마다, 그리고 이제 도배가 좀 오래됐잖아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니까 좀 갈아라, 좀 새롭게 좀 리모델링 해라 그랬는데도 절대 안 바꾸고 계속 그 친필 사인만, 다른 분 아무것도 없어요. 노회찬 의원 친필 사인만 그대로 있어가지고 저희 목포 쪽에 좀 유명한 맛집이 좀 됐습니다. 노회찬 의원한테 굉장히 큰 은혜를 입은 집입니다. 깨알 같은 당원의 맛집까지 네.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 노회찬 대표님 이야기를 하면 밤새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에피소드와 추억들도 그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보정치 4.0 아카데미 사진인 것 같은데요. 우리 김치범 당원님이 준비하신 사진이죠? 네. 저는 그 사진 이번에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좀 골라달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걸 좀 기준을 두고 골라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제가 생각이 날 것 같은 사람들이 누굴까를 좀 생각을 하고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진보정치 4.0 아카데미를 좀 담당자로 해서 맡고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번 4월에, 그러니까 6월 지방선거를 두고 4월에 있었던 그 전진대회 때 그 후보자분들이 이렇게 명함들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4.0 아카데미에서 나오신 분들, 2기 분들을 좀 특별히 좀 찍어서 모아놓은 사진입니다. 다른 뭐 당원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뭐 교육이나 뭐 행사 같은 곳에서 이렇게 당원들 만나면 그렇게 해서 또 알게 되면 그분도 되게 반갑잖아요. 저도 이분들을 보면은 뭐 당의 행사나 뭐 다른 데에서 이렇게 마주하는 일이 생기면 너무 반갑더라고요. 뭐 막상 만난다고 해서 제가 막 이렇게 살갑게 굴거나 너무 반갑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제 마음속으로는 되게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기다립니다. 여기 당사자 그럼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놀랍게도 4.0 출신이고 또 좋은 정치인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네, 아직 길을 걸으려면 한참 남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도 진짜 아까 말씀하셔서 너무 막 호응하고 막 반가워해드리고 싶은데 여기 지금 일기가 없어서 그 4.0 아카데미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장기간 함께 사실 이렇게 살부다치고 지내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뭐랄까 좀 사실 진보 정치를 특히 이제 청년이 지역에서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저도 출마를 해보니까 이게 매일 거절당하고 지내야 되는 나날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내 딱 뒤돌아봤을 때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또는 나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되새기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카데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면 아카데미에서 어떻냐 그러면 이 교육이 좋고 나쁘고보다도 내가 이 진보 정책이 험난한 길을 이제 막 발을 디뎠는데 이 길을 갈 때 나한테 좀 마음의 근육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든다라고 해서 진보정치 4.0 아카데미는 이제 서울에서 진행이 보통 되지만 전국의 각 지역의 우리 청년 당원들, 청년 활동가들이 또 올라오셔서 6개월간 강의를 듣고 또 소통하고 훈련을 많이 받으셨는데 혹시 좀 4.0 소식들, 이야기들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저도 이거를 듣고는 싶었는데 약간 주말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못했어요. 저 약간 미루다가 제가 어느덧 이제 청년이 아니게 돼버린데 그래서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갔다 오던데 그걸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저 해외 팬분들이. 갔다 왔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그 전에는 갔다 오셨는데 그 이제 아까 못 가서 굉장히 아쉽다. 그리고 또 소급해서 좀 신기하죠. 보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자랑하고 그러죠. 네, 그죠? 뭐 갔다 오면 그러니까요. 자랑하고 되게 네. 뿌듯해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되게 좋은 데가 이러면서 이 4.0 아카데미를 수료한 우리 청년 당원들이 이번에 지방선거에도 많이 출마를 했고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각 지역에서 부문에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들 또 시민 여러분들도 또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4.0 아카데미가 더 잘 되면 해외 연수도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사진 그럼 넘어가 볼까요? 즐거운 사진이 보입니다. 산행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준비하셨을까요? 네,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사진을 고를까 하다가 남들이 고르지 않을 것 같은 사진을 한번 초이스를 해봤습니다.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진은 2018년도 가을에 있었던 지리산 둘레길 걷기 행사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산길의 특성상 이렇게 길게 쭉 늘어져 있어서 이렇게 이 사진 말고도 앞뒤로 당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당원분들이 모이는 자리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회의 때나 아니면 교육을 할 때 아니면 또 이제 거리에서 집회를 할 때 이렇게 많이 뵙는데 이렇게 좀 지리산이라고 하는 조금은 특별한 장소에서
그다음에 서로 같이 걸으면서 쓰레기도 줍고 이야기도 나눴던 조금 색다른 자리여서 조금 더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이제 지리산 둘레길이라는 사진 폴더가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찍힌 당원들 한 분 한 분 표정이 진짜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 사진을 선택하면서 굉장히 덩달아 기분이 좋았던 그런 사진이고, 사실 우리 당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쳐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의당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즐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당에서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광진구도 아차산이 있어서 꼭 1년에 한 번씩 무슨 산행, 그다음에 한강이 있으니까 한강 이렇게 걷기, 어린이 대공원 소풍 이런 걸 꼭 하거든요. 혹시 당원님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뭐 당원 모임 뭐 이런 자리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목포 지역위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하는 행사가 송년회를 굉장히 크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100명 이상이 넘 당원과 당원 가족들이 함께하는 송년회를 해년마다 진행했었는데 아쉽게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데 우리 당원들이 직접 장기자랑도 하고 당원들이 낸 상품을 경품도 추첨하고 1년 동안 살아왔던 당원들의 사진도 좀 모아서 영상으로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목포 지역에는 항상 당원들이 송년회에는 누구나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좀 아쉬웠는데 올해는 또 송년회를 또 멋지게 한번 기획해볼 생각이 있습니다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목포 당원들 기대해 주세요.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와, 드디어 선거 사진이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 같은데요. 네, 창원 성산 보궐선거죠. 네네. 이 창원 성산구에 있는 현대로템이라는 사업장이 있어요. 거기 사업장 입구에서 2019년 3월 29일 날 아침 선전전하고 노동자 지지 선언하는 그런 하고 나서 이제 전체 모임 사진을 찍어요. 2018년 7월 달에 우리 노회찬 의원님이 유고로 2019년 4월 달에 보궐선거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보궐선거다 보니까 정의당 차원에서 전 당력을 집중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선거 지원하러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하신데 그것보다도 이제 제가 좀 중심에 두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영남권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번 그때 당시 창원 보궐선거는 진리해질 수도 없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다라는 그런 각오로서 영남권 노동자들 보건 또 노회찬 정치인 개선 그다음에 여영국 선거 승리 이런 세 가지 주요한 목표를 해서 영남권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달라붙어서 선거를 치른 그런 사진입니다. 이 개표가 진짜 극적인 또 하나의 드라마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마지막에. 98%까지 개표할 때 저희들이 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98%를 넘어서면서 99%, 100%까지 되면서 최종적으로 표가 504표 차로 역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이제 창원 성산은 이 자긍심이 좀 있습니다. 노동정치, 진보정치에 대한. 과거 이제 2000년 이후에 이제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했을 때 권영길 국회의원을 배출했었고 또 이제 이 우리 노회찬 의원님을 모시고 창원 성산구의 선거에서 또 당선시키는 그런 쾌거도 있었고 거기에 노회찬 의원님의 이제 서거하시고 이후에 이제 여영구까지 이어지는 이런 노동정치, 진보정치를 이어가는
이런 지역구이기 때문에 진짜 제가 이 10년간의 정의당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창원 지역의 이 장면은 저 장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사진을 택해봤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동안도 표정에서 그런 어떤 긍지, 자부심 막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이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없네요. 있습니까? 계셨는데 저희가 대구니까 가깝잖아요. 가깝고, 창원에서 그러죠. 거의 출퇴근을 그렇죠. 안 하면은 이렇게 여기 막 뒤통수가 따가워서 저는 또 그때 유세단이었어가지고 이 율동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2달 정도를 이제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진짜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면 할 수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나중에 지방선거 때 또 이렇게 막 만약에 저 우리 당의 그 질풍가도 나오면은 후보가 직접 뭐 춤을 추기도 하고 그랬었고 그때 그 아마 선거 개표 전날 마지막에 그 상대 후보였던 그 자유한국당 한국당 후보랑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창원 성산구의 가장 번화한 곳에서 사거리에서 거의 마치 정의당 대 자유한국당처럼 전당원이 다 붙어가지고 노란색 물결과 빨간색 물결이 이렇게 사거리에서 엄청난 인원이 이렇게 붙었었는데 그때 뭔가 이제 입당한 지 얼마 안 됐었고 당직자 된 지도 얼마 안 됐어서 그걸 보는데 되게 이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뭔가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뭔가 짜릿하고 또 가슴 벅찹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돼서 승리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또 앞으로도 반드시 하나가 되어서 또 승리하는 그런 날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음 사진 그러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주 위원장인데 기차 시간 때문에 아이고. 네, 우리 송성준 당원님께서 이렇게 창원 성산의 가슴 벅찬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기차 시간이 이제 또 다 돼서 먼저 일어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한번 인사 말씀 오늘 어떠셨는지 얘기해 주시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10년간의 뭐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런 뭐 자리를 또 하니까 굉장히 뜻깊다는 생각 들고요. 이 진짜 노동정치, 진보정치를 표명하는 우리 정의당 대선 후보가 향후 10년 안에 집권하는, 당선되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그런 사진을 저는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원님. 자, 9번째 사진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떤 사진일까요? 정의당의 이름에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 사진인데요. 김가영 당원님 네, 준비하셨죠? 제가 일단 이번 제출을 했는데요. 이때가 이제 그 2019년도에 야당 당시 이제 정의당을 제외했을 때 야당과 여당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격돌하던 시기였었어요. 그때 광화문에서는 그 보수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집회가 굉장히 크게 있었고 여기에 그러니까 대응하시는 분들이 서초구에서 또 크게 집회를 하시던 때였는데 정의당 당원으로서 양쪽에 다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이런 검찰개혁에 문제의식이 있으셨던 분들 중에 왜 이 검찰개혁에는 누군가의 목소리는 없느냐라고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집회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10차 집회가 있었고 이게 당시 마지막 10차 집회 하던 날에 있었던 일인데 왜 그 집회 현장 가면 당 깃발 봤을 때 드는 그런 반가움과 약간 든든함과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였던 사람들 숫자는 물론 서초구나 광화문에 계셨던 분들보다 훨씬 적었지만 여기에 정의당이 있고 뭐 이 집회 말고도 많은 집회가 있지만 이렇게 당 깃발이 이렇게 보였을 때 그 드는 마음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당원분 중에서 입당을 어떻게 하게 됐냐 하니까 집회를 혼자 나갔다가 나도 누구랑 같이 오고 싶다. 근데 딱 올려다 봤더니 정의당 깃발이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이제 정의당에 입당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리와 현장의 정의당 깃발이 또 어떻게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지 좀 느꼈던 그 계기였는데 우리 당원님들 중에서 정의당 깃발 들고 나갔던 현장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많죠? 자, 마지막 10번째 사진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눈 내리는 새벽의 사진인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준비하셨을까요? 마지막 사진이죠? 네. 네. 2019년 왜 그때가 이렇게 추웠는가 눈도 많이 내리고 그랬어요. 2019년 가을부터 해서 2020년 초까지 저희가 전당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전당적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 목포 지역위원회에서도 운영에서 정식적으로 결의를 하고 매일 4군데에서 출근 선전전을 진행을 했던 곳입니다. 그 중에 여기는 노동자들이 출근하는 그 사거리 중에 한 곳인데요. 이 시간대 아침 한 6시 한 40분에서 한 50분 사이 이때가 시간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추웠어요. 눈도 많이 내리고 그때는. 근데 뜻깊었던 건 저걸 볼 때마다 많은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추운 겨울인데도.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이 저희들한테 원하는 만큼은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지역 정치 활동으로서 정의당이 너희들이 제대로 밥값을 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있으니까 괜찮겠다. 이런 응원회를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의 새로운 정치 활동에 좀 모범을 좀 만들었던 계기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때 사진만 봐도 굉장히 좀 추워 보이는데요. 중앙에서는 국회에서 강은미 의원님과 또 유가족분들이 단식을 하시고 전국의 당원들이 다 이렇게 1인 시위도 하시고 실천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중앙당 당직자셨던 분들은 옆에서 이제 단식 농성 할 때 같이 지원도 하고 함께 하셨는데 기억나세요? 어떠셨어요? 저희도 하루 눈이 엄청 왔었는데 네. 근데 그때 이게 눈이 정말 짧은 시간에는 굉장히 많이 와서 저희 그 천막이 약간 무너질랑 말랑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막 치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날 이렇게 그때 코로나 때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가 완전히 다 젖어버렸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편하게 이런 시위를 했는데 대구는 따뜻했나요? 지하철 있죠? 예. 거기 우린 지하철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동대구역 쪽이 사람들이 제일 붐비는 데인데 거기가 이제 지하철 일부러 거기 간 건 아닙니다. 거기 이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그래서 너무 따뜻하게 서 있었거든요. 괜히 좀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이때 국회에서 농성할 때 진짜 많은 지역의 당원분들이 올라오셔서 또 응원을 해주시기도 했고 많은 단체에서도 또 오셔서 지지 방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정치하는 엄마들에서는 아이들 신발을 다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국회 앞에 전시했던 기억도 나고 전 국민이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셨던 생각이 납니다. 네, 바로 며칠 전에도 또 공장에서 일하던 청년 여성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던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죽지 않을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서 우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많은 당원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주셨는데 온전하고 제대로 된 또 중재법 만들 수 있도록 또 우리 정의당이 힘을 쏟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서도 우리 앞으로 옐로우 윈터 다들 아시죠? 네, 함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0장의 우리 준비했던 사진은 다 봤습니다. 10년을 되짚어 보니까 또 1시간 조금 지났는데 금방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사진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게시판에 당원분들께서 또 올려주신 사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사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삼동님께서 올려주신 사진인데요. 2017년 대선 때 기호 5번 심상정
후보를 유세했던 사진이라고 합니다. 5번을 몸으로 표현했던 사진입니다. 네, 정의당이 1번이 되면 가장 쉽게 선거운동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을 같이 해주시고요. 녹두 장군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정의당 창당 5주년 때 정의 스피치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던 사진이라고 합니다. 네, 녹두 장군 기억나네. 당원님께서는 이때를 계기로 또 정의당에 더 애정을 가지고 정읍시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지방선거에서 당선자까지 배출했던 기억이 있다고 하시네요. 다음 사진은 꿈동산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심상정 의원님과 사회복지사 간담회를 했던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때 본인이 장애인 딸 이야기를 하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심상정 의원께서 어깨를 두드리고 힘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그때 이후로 이제 꿈동산 당원님께서 지방선거도 출마하시고 힘들었지만 그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서 지방선거 완주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은 이형린 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2018년 지방선거 때 사진입니다. 이 당시에 후보를 제외하고는 평균 나이 24.5세의 선거운동원들이 있어서 병아리 유세단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범죄와의 전쟁, 뭐 비틀즈 이런 패러디를 해서 굉장히 즐겁게 선거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원분들이 올려주신 사진도 다채롭고 재밌죠? 네. 네. 다음 사진은 김현인 님께서 2014년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당시 청년 부대표였던 문정은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한여름에 이 소나기도 마다 않고 옷이 다 젖도록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때 당원들이 얼마나 당을 사랑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장면으로 꼽아주셨고 그때 그 마음, 열정, 사랑을 다시 회복해 가자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인데요. 코사지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당시 인천 유세장에서 심상정 후보님이 코사지님과 딸의 손을 잡아줬던 사진이라고 합니다. 코사지님께서 이 딸들이 자랐을 때는 우리 노동자들이 더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목이 터져라 응원합니다. 정의당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모두 고맙습니다. 당원분들이 올려주신 사진 그리고 우리 패널분들이 준비했던 사진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정의당 10년을 한번 추억을 해봤습니다. 함께 울고 또 함께 웃고 가슴 벅차고 때로는 좀 아프고 소중했던 기억들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 많은 당원분들이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뜻깊고 의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10년 뒤 내가 돌아봤을 때 추억하고 싶은 한 장면과 오늘 어떠셨는지 소회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사진들을 보면서 힘들었지만 또 즐거웠던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떠올랐는데요. 굉장히 그리운 얼굴들 또 그리고 이제는 정의당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10년 뒤에 이 자리에 선다면 오늘의 이 사진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우리가 또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다시 이제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정의당 10년의 역사를 사진으로 봤을 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계셨던 많은 분들이 지금은 저희 곁에 없고 또 살아온 분들이 또 채워지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10년 뒤에 소박한 바람이라면 지금의 이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배가 돼서 더 많은 분들하고 같이 10년 후에는 더 축하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10년 동안에 6번에서 우리가 3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 10년에는 1번을 달고 여기 정치 아카데미, 청년 아카데미 졸업한 우리 동구의 이마연, 이학선 이분들이 선거에 나가고 제가 이제 후원회장으로 네. 그렇게 사진을 한 장 찍어서 갖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이나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투표소에서 김서방, 자네가 뭐 하는 정당
뽑았네라는 인증샷을 좀 보내주는 그런 사진을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저희를 지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더 저희 당을 선택하기 더 용이한 선거 제도가 좀 더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증샷이 10년 뒤에 제가 꼭 여러 장 받아서 SNS에 좀 게시하고 이렇게 널리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0년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많이 걸려서 뭐 네. 된다면. 네. 저는 아직 10년까지는 바라보기는 아직 자신이 없고, 대신에 한 뭐 5년 뒤에, 6년 뒤에 다시 우리 이런 자리 다시 만나게 되면 그런 사진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기사를 캡처했을 때 항상 정의당 뒤에 어디 이중대라는 말이 붙잖아요. 다른 정당한테 정의당 이중대라고 해서 땡땡땡당 정의당 이중대 또 뭐 이런 기사가 뜨는 거를 한번 캡처하는 날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꼭 노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네. 칠까요? 이렇게 쭉 듣고 나니까 10년이 좀 가슴 아프기도 하고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대되고 또 희망을 조금은 가질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짧았지만 10년을 함께 당을 지켜왔던 우리 당원분들께는 조금의 위로와 또 공감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당원분들께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꿈을 꿀 수 있고 또 꿈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설레고 가슴 벅찬 정의당, 시민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당원들에게는 긍지를 줄 수 있는 정의당을 위해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정의당사 1열 한 장의 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